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플릿 투자 24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을 간단히 보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개념으로 한 개의 계좌가 아닌 5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로 제가 강조할 부분은 매수한 종목이 정리해 둔 퍼센트만큼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계좌에서 동일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인데, 이때 그냥 임의로 정해 둔, 예를 들면 10% 이렇게만 반영하지 말고 차트 저점을 참조하여 하는 것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간단하게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계좌 1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던 강원랜드와 아미코젠과 SK 이런 종목들이 최근 2023년도 1, 2, 3월 달에 상승을 하지 못하여 저는 손실 상태입니다. 현재 종목 수가 15개인데 비중 큰 3개 종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이 큽니다. 신규 매수한 종목은 이와 같습니다. 1분기에 남들 다 상승할 때 비중 큰 3개 이 종목이 지속 하락해서 수익률이 엉망입니다. 반성을 하자면 시장이 관심 없는 소외 종목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섹터에 속한 종목만 거래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좌 2와 3과 4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계좌 2, 3, 4는 계좌 1에 있는 종목 중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방식이므로 이 종목은 동일한 종목입니다. 수익률을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계좌 1은 마이너스 4.1%, 계좌 2는 플러스 4.2%, 이렇게 1분기가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계좌 1의 수익률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이너스 4%로 227만 원이 손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코스닥 등락률이고, 그 다음 검정색이 코스피 등락률이고, 붉은색이 저희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보시면 코스피는 10% 정도, 코스닥은 24%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 4%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이 종합지수와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 2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계좌 2는 손실 상태는 아니지만 코스닥과 코스피와 비교해보면 영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비중이 큰 이 세 개의 종목이 1, 2, 3월 달에 계속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추가 종목 선정된 내용을 보시면 삼성 SDI는 2차 전지 섹터인데 아직 2차 전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하락 부담이 최근에 그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해서 하락 부담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늦었지만 매수를 했습니다. 네오셈과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는 저점 수준에 와 있고 지금 저점 탈피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을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산업은 실적이 양호한데도 저평가 상태로 되어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유진로봇은
이 핫한 로봇주 안에 속한 종목으로 실제 로봇 생산 판매 중이고 실적도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적자 상태이고 매출이 거의 없는데 유진 로봇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반성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관심 있는 섹터의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2차 전지, 로봇, AI에 시장과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시장 관심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회사 주식을 저처럼 보유하면 안 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랜드, 아미코젠, 금호건설, SK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손실이 큽니다. 관심 있는 주식들이 상승을 할 때 이런 종목이 상승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게 되면 이 기회 손실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의 경우는 당장 돈 쓸 일이 없어 계속 보유 중이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 타인이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섹터의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지난해 손실 상태가 아닐 때 포기하고 새로운 관심주로 갈아탔어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일하게 그냥 둔 것이 실패 요인입니다. 어쩌면 강원랜드는 영원히 상승하지 않을 종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 마음대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관련주로 지난 연말에 매수 대상으로 분석하고 찜해놓고도 조금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상승하는 바람에 매수를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좀 이런 종목들은 매수할 때 좀 부담스럽더라도 약간의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끔씩은 주식 투자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매수 매도 시점을 차트 상황에 맞추자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은 정해진 퍼센트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매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트상으로 전고점, 전저점 등을 체크하여 시기에 맞춰 다음 계좌에 매수 매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이쯤에서 21,000원쯤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여기서 제가 매도할 수도 있지만 기대가 더 크면 이때 매도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 하락했다고 그냥 바로 그 다음 계좌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 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이 정도쯤 하락했을 때 저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5%, 10% 상승했다고 무조건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상태를 보고 좀 더 고점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매도를 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24번째 기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